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을 나서서 무대로 향하는 길이 그날따라 무척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오간 길이고 잡아온 마이크지만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고작 문턱 하나 넘으면 되는 일이 제겐 여전히 이토록 조심스럽고 떨리나 봐요. 그래도 매번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었던 이유는요, 저 너머엔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도 문 앞에 서서 열까 말까 망설이고만 있다면 오늘 밤엔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문 너머에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 문을 열면 첸입니다. 네. 잔인하게 꽃들이 만개하던 날 너와 난 안녕을 말했고 가슴에 외쳤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뒤로 사라진 널 아직 기억해 잊혀지질 않아 너를 보낸 날 맘에 새겼다 끝도 없이 그렇게 화창하던 날 구름 한 점 없던 날 눈물 비가 내리던 그날을 기억해 시간을 돌리면 붙잡았을 거란 걸 알아 매일 이렇게 오늘 밤 문을 열면 첸입니다. 첫 방송의 첫 곡은요, 저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도어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바로 회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DJ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처음 함께 듣는 노래라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오늘 하루가 즐겁고 설레고 있습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첸을 시작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의 미니 앨범 이름이 또 도어잖아요. 문이죠. 앨범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앨범명을 어떤 걸로 할까 해서 고민을 하던 도중에 이 도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의 음악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런 앨범명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모으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만날 때 정말 더 행복한 마음으로 바뀔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했는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언제나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상을 또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컨텐츠도 기획해보자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본명이 또 김종대다 보니까 JD를 따서 이제 DJ를 거꾸로 하면 또 JD고 해서 또 그렇게도 많이 했던 걸 저도 봤었는데 저도 그거를 제 별명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정말 클래식하게 제 이름을 딴 첸디로 정하는 건 어떨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프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저희 오늘 첸 1부는요 미니 앨범 도어에 담긴 음악과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책갈피가 아니죠 여러분, 첸갈피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요즘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아직 안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빈집 듣고 올게요. 나 홀로 남겨진 빈집에서 텅 빈 이 밤 하늘 텅 빈 방 넓은 평야 끝을 지나 헤매이고 있어 다시 되돌릴 순 없어도
가고 너 없는 그곳은 내게 빈집일 테니까.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싶은 페이지마다 나만의 표시를 해두곤 하죠. 도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중 저 첸이 꽂아둔 책갈피를 보는 시간, 첸갈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프닝 곡이었죠. 또 저의 회상에 이어서 방금 빈집까지 들으셨습니다. 우선 이 도어의 마지막 곡인 회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의 작곡가였죠. 니브와 함께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지수야 고맙다. 제가 이번 미니 앨범을 이번 4집 도어를 준비 중일 때 정말 알차게 꽉 채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곡 좀 줄래? 라고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이렇게 형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라고 해서 진짜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서 너무 좋은 곡들도 많고 이 회상은 제가 듣자마자 된 것 같아. 이미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곡으로 할게 했더니 너무나도 이렇게 형이 꼭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다 오게 되었고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사실 기타 연주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듣고도 그 느낌을 너무 감명 깊게 받아서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죠. 네. 시간을 돌린다. 이제 빈집 내놓을 수 없죠. 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번에 솔로 앨범에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싶은데 그럼 타이틀곡도 기존과는 다르게 사실 발라드가 아닌 다른 곡을 해볼까? 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그러던 와중에 이 빈집의 데모를 듣고 제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아 역시 좋은 노래를 만났을 때는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빈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다시 되돌릴 순 없어도 좋았던 기억들만 간직할 거라고. 너는 행복하길 바래 어디에서라도. 이게 참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슬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또 우리가 버텨내다 보면 또 다시 그런 또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비워지는 게 있으면 채워지는 게 또 있고 채워지면 또 다시 비워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뭔가 너무 철학적인가요? 좀 재미없었다면 죄송해요. 네, 그런 곡입니다. 네. 빈집의 뮤직비디오는 사실 또 일본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촬영 날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그 날이기도 하고 이 앨범이 그 별똥별 때문에 더 특별해진 그런 느낌? 그날 촬영에 뭔가 막 더 잘 되려나 막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산뜻한 충격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그것도 빼먹을 수 없죠. 저는 항상 솔로 앨범을 통해서 제 음악을 통해서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도 사실 그런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위로인 것 같아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준다든지 공감에서 오는 그런 것들 모든 게 저는 위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도어를 통해서 매개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도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회상 그리고 빈집 이제 다음 곡은 저의 또 다른 수록곡이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설레는 멜로디 너가 될 것 같아. 노란 봄이 가득 차. 하루 종일 널 듣고 싶어 baby. 제일 처음 듣는 곡으로 너의 리듬에 맞춰간 게 매일매일 It's alright. 몇 번이고 너로 반복해도 난 좋아.
가볼까 baby yeah 또 내일이 되면 난 떠나게 돼 그니까 지금 네, 저의 세 번째 수록곡입니다. 플레이리스트였죠. 우리 순둥이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네, 제가 새로운 곡들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스포였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이번 수록곡에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는 거를 저만 알 수 있게 스포를 할 수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네, 이 플레이리스트 곡은 처음이죠. 피처링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하온 씨랑 비오 씨가 랩 피처링을 해줬는데요. 플레이리스트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탑라인을 작곡했죠. 그래서 멜로디 라인도 함께 작곡하게 됐고 그리고 하온 씨랑 비오 씨의 랩 파트가 전 굉장히 너무 이 곡에 잘 맞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고 그걸 딱 듣자마자 너무 좋은데?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온 씨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쁜 일정들 속에서 이렇게 시간 짬짬이 내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서 보내줬는데 너무 고마웠고 그때 당시에 비오 씨도 작업하는 게 한창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제 피처링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또 놀러 갈 때나 이럴 때 좀 설레는 마음을 북돋을 수 있는 더 즐거운 노래, 재밌는 노래를 좀 신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는데 가사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달콤하고 설레일 만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 여름마다 찾아 듣는 저의 여름 최애곡 3개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름이 오면 빼먹을 수 없는 노래죠. 엑소의 크림소다가 그래도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활동도 너무 재밌게 했었고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고요. 두 번째 추천곡 그냥 사적인 감정을 조금 섞자면 엑소의 코코밥 역시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와! 여름이다! 쿨 선배님들의 해변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실 테고 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여름이면 항상 나왔던 그런 노래거든요. 다음 소개해 드릴 곡은 또 저의 손길이 닿은 곡 중 하나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를 맡게 된 Fall in Love Again이라는 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Let's fall in love again. Ah, let's fall in love again. Ooh, ah. 바라보는 눈빛, 이 향기, 그 손짓까지도 완벽한 너. Let's fall in love 이것도 있어요, 이거. again. 자, Let's fall in love again. Let's fall in love. Let's fall in love. 설레는 느낌.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책 형태로 이렇게 인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노트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탐나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소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all in Love Again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예전에 저의 챔백 씨의 줄리엣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작곡가님이랑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된 노래인데 저도 한번 참여해 볼게요 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던 가사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채택이 돼서 제가 가사를 쓴 게 이렇게 실리게 됐는데 이 Fall in Love Again 가사 중에 딱 첫 소절이요. 피어난 이 감정에 끌려.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첫 소절이 먼저 쓰였어요. 원래 좀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은데 그 첫 소절 딱 쓰자마자 됐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Fall in Love Again을 통해서 가장 큰 장르의 변화, 저희 솔로 앨범 중에 경쾌하고 더
뭔가 막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 해서 골랐던 곡인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Fall in Love Again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엑소 앨범들이나 뭐 챔백씨 앨범이나 해서 많이 했던 장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잘 했고 또 결과물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제 노래 중에 제목이 긴 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곡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드디어 이 곡을 뛰어넘은 1위가 나왔습니다. 별빛 저 너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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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듣고 오시죠. 꽃 하나 그대 마음 하나 그 향마저 잊을 수가 없네. 아, 13글자. 딱 한 글자만. 딱 13글자. 그댄 의미도 몰랐을까. 멀어지는 저 너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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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나 그대 곁에 있죠. 너무 예쁘다. 우와! 곡 소개가 써있어! 디테일 대박! 여러분, 제가 곡 소개를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곡 소개가 영어로 써있어서 이건 조금 약한데, 레트로 팝 장르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어요. 저는 항상 앨범 작업을 할 때 타이틀곡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그 수록곡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다라기보다 앨범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앨범을 들었을 때 어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좀 구성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의 사실 마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다양하게 가진 구성 중에서 이렇게 또 레트로 팝 장르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가사 중에 나 그대 곁에 있죠라는 게 가사가 있어요. 그 말이 제가 녹음하면서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대 곁에 있죠. 더 외롭지 않고 춥지 않기를 불러 나의 태양 같은 별이라고. 어느새 이제 저의 챈갈피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좀 여러분들의 최애곡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왜냐면 지금 저는 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발매되기 전이거든요. 이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고 나면 댓글로 정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최애곡이 뭔지 한 번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만 저는 물러가 보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씨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 빗물마저 닿지 않던 그곳에 혼자 남아 버텨왔던 꽃잎은 향기마저 말라가네요. 아무도 없는 봄 그댈 닮은 작은 꽃 메마르던 그 모습에 작은 눈물 건네줘. 하얗게 못 피운 꽃 한 송이 다시 또 이 계절을 기억할 수 있게 미소 지어